안녕하세요. 장갑청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 사업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아니 진실이라기보단 꼭 한번 생각해보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동복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과는 무관한 이야기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하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시작할 때 도메인 구매 비용을 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1000만원에 거래되는 곳도 있습니다. 재고를 안을 필요도 없이 운영이 되는 곳에서 아무런 투자 없이 월 매출 500 이상 나온다면 정말 최고의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을 보면 당일 배송되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에 해외 배송이다, 인기 상품이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송기간이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된다는 공지들을 보게 되는데요. 배송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네, 바로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의 운영 방식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도매 카페를 가입하게 됩니다. 도매 카페란 아동복 도매업자들이 모여있는 카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아동복들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고 도매가와 최소 판매가를 지정해줍니다. 소비자가 아동복을 구입하고 입금을 하죠. 그러면 나는 입금 확인을 하고 나서 도매 카페에 있는 해당 옷을 판매하는 도매 점포의 구매 게시판에 구매 양식을 제출하고 금액을 입금합니다. 도매업체들은 보통 내가 주문 양식을 올리면 확인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립니다. 확인 후에 도매 점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면 바로 배송을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옷을 다른 곳에서 매입하거나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일반적인 아동복 쇼핑몰들은 동대문에서 옷을 구입하고 재고를 두고 있다가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당일 배송이 가능하지만 이렇듯 3, 4단계를 거쳐 옷이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배송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신상이라고 올라온 봄옷을 초여름에 입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중간 과정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중도 환불은 해주지도 않습니다. 투잡으로 생각하고 했던 쇼핑몰이지만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게 내 부업인 걸 모릅니다. 아동복 쇼핑몰 같은 경우는 사이즈 같은 부분들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전화나 카카오톡 문의가 왔을 때 내가 본업이 있다면 당연히 즉각 응대가 안 되겠죠. 카톡은 간신히 할 수 있다고 해도 직장에 다닌다면 당연히 전화 응대는 어렵겠죠.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곳들과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객들은 즉각 응대되는 다른 쇼핑몰로 문의를 하고 옷을 구매할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이런 고객들을 포기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엄청 아깝고 짜증이 나죠. 도매업체에서 고깃집에 직접 배송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당연히 판매자인 아동복 쇼핑몰은 상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어찌어찌해서 보름 정도 만에 옷을 받았는데 보풀들이 올라와 있거나 꾸깃꾸깃하고 낙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소비자는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불을 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요청할 텐데요. 도매업체에서는 환불이나 교환이 또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교환을 해주자니 또다시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소비자들은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난리 나겠죠. 그래서 환불을 해주는데 그럼 환불한 옷은? 도매업체에서는 환불받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 재고가 되어버립니다. 상품 가치가 B급인 새 옷이 재고로 남는 거죠. 결국 이거 처분하려면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라이브 하면서 거의 원가에 팔아야 되는데 배송비부터 또 이것저것 따져보면 사실 원가에 팔아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업체들에서 택배 회사들과 계약을 하고 배송비를 2,500원을 받는데요.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들은 종종 3,000원을 받는 곳들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냥 500원을 남겨먹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소비자들이 옷을 2개 이상 구입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은 내 쇼핑몰을 보고 한 업체에서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도매 점포들의 옷을 섞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옷을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했지만 당연히 옷은 이 업체 저 업체에서 따로따로 보내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배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배송비는 당연히 쇼핑몰이 전부 부담하겠죠. 소비자는 여러 개를 묶음 신청했기 때문에 배송비를 한 번만 결제하죠. 그리고 배송도 다 따로따로 며칠에 걸쳐서 여러 번 되다 보면 소비자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같이 입히려고 코디해서 주문한 건데 따로따로 도착하면 당연히 짜증나죠. 이런 컴플레인 줄이려고 내가 받아서 묶어가지고 또 배송해주려면 시간이 더 걸려버리죠. 거기다가 배송비가 한 번 더 듭니다. 실제로 내가 일한 시간은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결국 내 주머니에서 비용도 많이 나가고 구매 완료될 때까지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막상 따져보면 결국 실제로 번 돈은 얼마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단가인데요. 과연 내가 옷을 하나 판매하면 얼마가 남을까가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 도매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이 17,000하고 슬래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는 25,600이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집업상의가 도매가로 17,000원이고 최소 판매가가 25,6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홈페이지에 최소 25,600원에 옷을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입금을 받으면 도매 점포에 17,000원과 배송비를 입금하면 되는 거죠. 최소 판매가를 어기고 그게 적발되면 도매 카페에서 영구 제명되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는 않는데요. 솔직히 그 이하로 팔면 정말 남는 것도 없는 장서가 되죠. 집업 세트는 보통 상하이 세트로 팔죠. 합쳐서 최소 4만원에 판매해야 되는데요. 도매가 27,000원을 빼면 옷 한 벌 팔아서 13,000원 남는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다른 옷이랑 같이 구매할 경우 배송비는 또 내 부담이 될 테니 배송비를 빼면 10,000원 정도 남는 겁니다. 정말 남는 게 없죠. 이거 남기고 장사하고 싶진 않을 테니 당연히 판매가를 올릴 테고 결국 아동복이 비싼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비싸게 팔면 잘 안 팔립니다. 똑같은 옷을 다른 곳에서는 최소 판매가에 팔고 있을 테니까요. 엄마들은 바보가 아니죠. 내가 쇼핑몰 사이트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광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같이 운영합니다. 신상이 입고되면 당연히 이곳들에도 올리는데요. 이 중에 인스타그램 말고는 돈을 들이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엄마들 피드에 어쩌다 보면 자동으로 뜨기도 하는데요.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 같은 채널들은 구독자들이나 팔로워들에만 뜨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모으려면 돈을 들여서 유료 광고를 해야 되죠. 이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이 진짜 많이 나갑니다. 훅훅 빠져나가요.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네이버 파워링크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광고비가 나가겠죠. 광고비 산정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복 쇼핑몰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몇 가지 설정하고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검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검색 1위에 올라가는 입찰가를 조회해보면 이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클릭하는 키워드일수록 비쌉니다. 저 비용은 고객들이 검색하고 저렇게 파워링크에 뜬 내 사이트를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나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키워드들을 보면 평균 1,300원 정도 되니까 한 번 내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1,300원이 광고비로 나가는 거죠. 어쨌든 비용은 1,300원으로 입찰했을 때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한 달 광고 예상 비용을 산정해보면 한 달에 830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물론 이렇게 광고를 하면 내 쇼핑몰이 사람들 시선을 사로잡고 예쁜 옷들이 많다면 당연히 매출은 보장되어 있을 겁니다. 광고비 이상 뽑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 쇼핑몰 디자인과 내가 올린 옷들이 사람들 보기에 별로라면 그냥 광고비만 몇백 날리는 겁니다. 물론 부업으로 시작한 일에 광고비를 저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홍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실제로 광고비가 쭉쭉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내 본업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할수록 당연히 고객은 늘 거고 일이 바빠지겠죠. 근데 세상에는 착한 고객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도 마주하게 될 거고 고객하고 소통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객 불만은 당연히 쌓여가겠죠. 네, 더 얘기를 하자면 훨씬 많겠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만 하더라도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을 혼자서 부업으로 하루 한두 시간만 운영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고도 없이 운영하려고 한다면 당장 투자 비용은 적어지겠지만 배송 문제와 품질 문제 때문에 컴플레인은 어쩔 수 없습니다. 광고비를 투자하여서 바빠진다고 하더라도 상주 직원이 없다면 결국은 광고비만 날리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 아동복 쇼핑몰을 다시 팔아버리거나 그냥 포기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나온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엄청난 좌절감과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로 나에게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 쇼핑몰 사업 정말 본업처럼 할 수가 없다면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청년이었습니다.